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에 1% 이상 하락하며 2208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1% 이상 하락하며 68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은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이폰 생산 속도가 느려지고 중국 매장 운영의 판매가 부진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 검역과 관련한 예산 부족분 1,041억 원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내용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요일 밤을 아주 활짝 빛으로 반짝여 주실 한 분의 특별한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슬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데요.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정보 나눠보시고요. 또 평소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시장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네, 이번 주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 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 또 내일 장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인싸 아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요, 주주총회 시즌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대주주보다는 이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차등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시장의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국민연금 등에 있어서의 배당 확대 요구가 거세지면서 배당 가능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차등 배당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또 이 차등 배당이겠는데요. 따라서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또 주총 시즌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분석 나왔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나사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가 작년 한 해의 성적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편의점과 백화점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그래서 방긋 웃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이 유통업계를 호령했던 대형마트지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역대 최악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계가 불황에 빠진 건 아니다. 사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지각 변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또 온라인 시장의 급부상으로 대표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이에 부합된 업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쇠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화점의 경우는 소득 양극화로 인해서 가격 단위가 큰 럭셔리 상품군 수요가 오히려 늘면서 호실적을 냈다라고 하네요. 변화에 발맞춰 과연 어떤 양상 보이게 될지 편의점, 백화점, 또 대형마트 관련해서 그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싸 소식, 아뿔싸. 우리 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요. 지금 좀 엎치락뒤치락 주가가 좀 많이 탄력적인 움직임 못 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신용 등급 역시도 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신용 등급이 연이어서 강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좀 악화가 되기도 했고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사태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는 4월 정기평가 기간에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보통 3월 말까지 결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 2분기 들어서 본격적인 신용등급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선제적인 평가에 대한 경쟁으로 신용등급 조정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또 이달 들어서요. 부정적인 전망을 가진 기업의 부진한 실적까지 좀 잠적 실적 발표까지 나오게 되면은 신용등급 하락은 더 이상 속도의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잘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뉴스로 삼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자산 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이 판매사들의 책임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은행, 증권주의 주가가 사실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신한, 우리,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등이 2천억 내외의 배당금을 좀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투자자 배상이 본격화되면 라인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최소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서 역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은행주, 증권주의 움직임도 추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이슈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는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차등 배당주. 이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백화점은 사상 최대의 실적, 그리고 대형마트는 오히려 역대 최악의 실적이라는 지난해 성적표에 따라서 바뀌는 소비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싸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라인펀드의 리스크에 은행과 증권주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거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이슈 많으셨을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이 딱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봐 주실 텐데 첫 번째 이슈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형주나 대형주가 보통 이런 유통업계 쪽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유통업계가 굉장히 좀 같은 섹터 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부 편의점과 백화점은 이제 지난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만 반면에 이제 20년 넘게 또 유통업계를 이어왔었던 뭐 대형마트는 오히려 뭐 점진적인 하락 추세다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반적인 유통업계가 지금 가치 불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고령화와 또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온라인 급부상으로 대표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업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도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편의점 기업들은 또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또 냈습니다. 뭐 GS 리테일은 영업이익이 약 33% 정도 늘어났고요. 또 매출액이 또 3.6% 증가한 9조 9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도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명품을 전면에 내세운 이 신세계백화점은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유통업계 대표 주자인 이마트는 지난해 또 2분기에 사상 첫 영업 손실을 낸 데 이어서 4분기에도 적자를 기록을 한 모습이겠습니다. 이런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의 실적이 상반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 구조라든지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온라인화를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새 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시지만 사실 소셜커머스라든지 등등 여러 인터넷 유통업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뭐 시간이 없으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마트에서 대량 물건을 또 구매하게 되면 무겁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또 1인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에서 1인 도시락 등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상품들이 대거 또 출시가 계속해서 되면서 점점 이제 대형마트가 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형마트의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바뀌는 소비 트렌드에서 유통업계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딱 보셨을 때 이거는 좀 잘 갈 거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일단 이 BGF 리테일은 또 브랜드로서 또 CU라는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뭐 1인 가구 증가라든지 뭐 비혼 그리고 이제 결혼 회피에 대한 어떤 수명 연장 등으로 대세로 또 자리를 잡은 가운데에서 뭐 1인 가구 증가 시에 굉장히 간편식이라든지 도시락 등 편의점 이런 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사실 편의점주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면세점 관련주 또한 현재 매출 상승세가 굉장히 좀 좋지만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대외 악재에 발발하게 된다면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뭐 사회 흐름상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섹터는 뭐 1인 가구 관련주들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CU가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좀 박스권 흐름이지만 단기적으로 좀 우상향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바닥권은 지금 어느 정도 추세는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뭐 인구 고령화라든지 혹은 이런 저출산 문제로 1인 가구가 증가할 확률이 이 감소할 확률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0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BGF 리테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도 2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어떻게 잘 흘러갈지도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 좀 안타깝고 신경이 쓰이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뭐 지금 잘 조정이 되고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을 한다면 주가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신용등급 하락과 또 실적적인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실적주, 실적이 좋은 회사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또 방법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에 이제 또 신용등급이 연이어서 강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해 4분기에도 잠정 실적이 악화가 됐고 올해 들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겹치면서 오는 이제 4월 정기평가 기간에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군으로는 잘 아시는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SK종합화학, 그리고 LG화학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 기업은 이전부터 업황 악화가 예상돼 왔었던 종목군들인데요. 다만 이 기업들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확산 등으로 다른 기업들에까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상장사의 잠정 실적이 또 나오면서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위주로 이제 등급 하락이 좀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번 실적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등급 전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 공시 이후에 상반기 또 정기 평정에서 대부분 하위 등급으로 수렴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업종으로 좀 보자면 또 증권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들은 굉장히 조금 부진하는 그런 편인데요. 보통 이제 3월 말까지 또 결산 실적이 발표되고 2분기 들어서 또 본격적인 신용 등급 조정이 나타났지만 최근 선제적 평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경쟁으로 신용 등급 조정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달 부정적 전망을 가진 기업의 또 어떠한 그런 부진한 잠정 실적 발표로 신용 등급 하락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중장기 종목 혹은 이제 대형주들은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떤 실적 결과를 조금 지켜보시고 나셔서 전망이 밝은 회사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밝은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다면 실적이 좋고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안 받을 그런 종목을 찾으면 될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님이 콕 집은 그런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뭐
다 뭐 전부 다 조정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맞아요. 중에서도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인탑스라는 종목인데요. 굉장히 조금 우량한 종목군으로서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인탑스의 올해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또 전년 대비 약 80% 이상 급증하는 등 이제 큰 폭의 성장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 사업의 호조가 또 이어지면서 이런 케이스 및 기타 부품 부분이 이제 지속해서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케이스 외에 또 기타 부품으로도 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 성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탑스는 지난해 이제 4분기에 매출액이 약 2,276억 원 정도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196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3%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52%가 좀 늘어난 케이스고요. 일단 휴대폰 케이스의 그런 주요 고객사의 외주 물량 분산과 또 재고 조정 역량으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은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소량 감소한 부분은 실적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올해 5G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5G 이동통신의 하드웨어의 또 그 크기와 형태의 변화로 휴대폰 케이스가 또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플라스틱 케이스는 그 장점 때문에 그 활용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 실적지와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차트를 보시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17,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탑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또 연관된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거꾸로 해도 이슬이,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또 작정해서 나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잠시 후 스탁세일즈에서 그 종목 한번 풀어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작정해주신 거, 바로 종목 상담 대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되고 있었던 종목들 있으셨나요? 저희 쪽으로 문자나 전화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많이 전화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 이슬이 전문가께서 오늘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오늘 또 무료 방송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참여자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 진행했고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첨자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5800번 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이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이죠.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성투에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은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시죠. 웅진 싱크빅 가지고 와주셨고요. 웅진 싱크빅이 2월 18일 고가 기준으로 3.05%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힌트부터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위는 계속해서 명성 TNS가
굳건히 100% 넘게 110.10%까지 수익률 챙겨가면서 지켜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2위는 역시 에이스네요. 에이스테크가 12월 4일 편입된 이후로 수익률 50% 향하여 지금 쭉쭉쭉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위는 한글과 컴퓨터, 4위는 후성이 올라왔습니다. 5위는 AFW까지 현재 베스트 포트폴리오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나란히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슬이 전문가께서 가져온 종목은요, 다름 아닌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도 산업에 있어서도 이 친환경이라는 글자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 정책적인 친환경 정책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이 정책을 여러분 아마 많이 모멘텀으로 가져가신 부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수소차 관련주로서 여러분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터보 엔진 기술을 갖고 있기도 하고 터보 블로어라든지 송풍기라든지 그리고 수소차용 공기 압축기 등을 갖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명을 지을 때 원체 이 기계라는 것은 사람의 신경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이 기업명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신경이 영어로 뉴럴인가요? 기계는 영어로 한 시스템 정도가 될까요? 잘 조합해 보시면 이 기업 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전화할까, 문자 보낼까 망설이는 종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이슬이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뉴로스입니다. 이 뉴로스는 항공기 터보 엔진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수소 전기차용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요즘 수소차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뉴로스가 이 수소차를 이끌 수 있는 테마주 안에서도 핫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원래는 이 뉴로스가 뭐 2018년에 굉장히 그 정부 정책주로서 대장주로서 좀 올라갔었는데 오. 최근 들어서는 좀 전기차에 그런 수급 흐름이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때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삼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뉴로스는 뭐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터보 압축기 제조 사업을 또 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소연료 전지 공기 압축기는 또 단연간에 이런 연구 과정을 마치고 또 상용 제품을 납품 중에 있으면서도 항공기용 부품도 납품 중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따라서 이제 수소차 대장주를 하기에는 좀 손색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느 이제 특정 테마주의 대장 역할을 하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식은 이제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사실상 차트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수소차 관련주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상승 가능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기 베어링 방식의 또 터보블러가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래에 세계 시장에서의 채택이 또 점차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라서 이제 수출의 비중도 증가하여서 그 신뢰를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 2019년 또 9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31% 정도 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으로 매우 훌륭한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지점으로 또 도약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영과 또 시장 흐름상 수소차 테마가 다시 한번 타게 된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급등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부터 대장을 좋아했는데 또 수소차 테마주에 또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뉴로스 정말 기억해야 될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수소 시대입니다. 이 수소 시대 사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대를 잘 맞아야 함께 또 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환경 보전을 위해서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로스는 이 수소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부 정책이 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적기다라고 좀 보겠고요. 네. 또 각국 정부가 이제 또 수소 이런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또 시행함에 따라서 이런 글로벌 수소 시장의 본격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수소 시대가 또 본격적으로 개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였지만 예상보다는 앞당겨질 전망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해외 수소연료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른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이제 11월부터 1월달 중순까지 이제 대표적인 이런 해외 수소 관련 기업 중 이제 블룸에너지는 약 290% 가량 상승을 했고요. 또 발라드 파워는 약 210% 가량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세계 수소 관련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연도 초에 전기차에 좀 한 차례 좀 밀렸기 때문에 수급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은 모습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전기차가 이제 막을 내린다면 수소차로 옮겨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 줄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소 시대에 오는 거는 분명한데 어떤 종목을 고르냐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는 뉴로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시대를 또 뒷받침하는 게 필요한 게 바로 정부의 정책인데요. 제가 보니까 환경부가요, 이제 2050, 2050년까지 완벽하게 거의 수소 전기차로 이제 대세를 바꾸겠다라는 정책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자 2050년에 수소 전기차 비중을 93%까지 늘어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위해서 분명히 저탄소 발전 전략 검토안을 실제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토안까지 제출하고 모든 세계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전기차의 대세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요.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당연히 뉴로스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수소 산업은 이제 정부 정책 방향과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그런 산업인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 정책을 또 법제화가 됐고 올해부터는 또 그린 수소 제조를 위한 설비 투자에 또 본격 나섰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제 수소차를 또 차세대 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집중 육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또 미국 역시 재생에너지를 또 100%를 또 제대화한 주에서 수소 충전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주요 이제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이 수소와 관련된 대표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원동력이 좀 되고 있다라고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네. 저평가된 국내 기업들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 수소차와 연료전지 발전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국내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황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해외 수소 관련 기업들의 이런 주가 상승은 글로벌 수소 시장의 확장 측면에서도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국내에서 많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실 거는 이 차트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느냐, 또 거기에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회사냐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뉴로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뉴로스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딱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건 이 박스권에서 항상 횡보를 하다가 한번 슈팅을 주는 그런 종목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4,000원에서 3,500원 사이를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한번 급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만한 종목군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2050을 목표로 10대 중 9대는 수소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부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다면은 또 여기 수소차 연결된 부품을 제공하는 뉴로스의 성장은 눈부시게 또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다가 차트를 봐주셨는데 아주 저점입니다. 박스권 횡보기 때문에 이제 슈팅 올라갈 날만 있습니다. 이 종목 빨리 잡으셔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바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달려가는 수소 시대. 이제 수소는 달려갈 때인 것 같아요. 카메라 감독이 왜 웃으셨죠? 네, 저한테 딱 걸리셨습니다. 자, 이 수소 시대에 맞이해서 오늘 이슬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뉴로스였습니다. 뉴로스 어떤 매력 포인트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먼저 이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는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급등을 노릴만 한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등급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뉴로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노래 불러드렸다시피 수소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관련주의 매력도가 이제는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정부에 있어서도 수소 경제 활성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테마 갖고 있는 대장주 이 뉴로스가 한번 챙겨가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한번 수급을 봐봤어요. 수급 차트를 준비했는데 수급을 보니까 사실 이 뉴로스 최근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듯 말 듯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네모박스 친 게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인데요. 이 빨간색 외국인도 들어오나 싶더니 다시 또 파란색으로 전환하고 기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파란불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좀 많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우선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주도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수소차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황인데요. 이 뉴로스는 2018년도에도 이제 수소차 관련 정책으로 약 150%가량 상승하는 듯 이 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차가 전반적인 수급을 받게 된다면은 앞으로 충분히 급등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박스권 안에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4,000원대 이상 돌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좀 놓여져 있는데요. 현재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살아있는데 이 주가가 오히려 그 한 구간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오히려 분할 매수하시기에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분할 매수의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매수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가격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구간대가 4,300원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4,3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히려 이 얘기는 아직 수소차의 매력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전 단계인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주식은 또 상승과 하락의 계속된 반복이기 때문에 급등 시 매수는 그 이후로 또 쭉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조정 기간 을 길게 거쳐야 된다는 단점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박스권 탈피하기 위한 굉장히 저가에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 목표가는 1차는 4,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단기 강력 지지대인 3,5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스의 가격 전략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체크를 위해서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필과 그 종이 준비하셔서요. 적어주세요. 네, 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뉴로스 같은 경우 가격 전략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 뉴로스의 주가가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계속해서 이 주가가 이제는 그 매력도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것 텐데요. 자,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지지 라인인 3,5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뉴로스 가격 전략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수소차 테마주의 차세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뉴로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 찬스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1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전화와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예, JW 중해 신약, 아, 중해신약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47원에 네, 20%예요. 네, 자,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JW 신약 매수가는 네, 1947원. 네, 1947원, 그리고 비중은 20%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 빨리 네. 도와드릴게요. 이슬이 예, 전문가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단기간에 10,000원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라고 좀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조금씩 반등을 줄 때 네,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워낙에 지금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단가를 낮추신다 하더라도 뭐 7,000원, 8,000원대까지도 지금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무리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또 일반 테마주라든지 굉장히 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굉장히 수급이 또 한 섹터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주가 갑자기 네, 호재가 뜨지 않는 이상 수급이 예. 급하게 몰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예, 예. 보겠고요.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또 5,500원에서 6,500원 사이까지 다시 한번 또 크게 슈팅을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냥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처분하는 것이요? 네? 아, 파는 것이? 네네. 일단 왜냐면은 이 종목을 10,000원대까지 기다리시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또 보장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차라리 예. 주도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예, 것 예. 같습니다. 네, JW 신약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사이에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 서진 시스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서진 시스템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팔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좀 떨어질 가망성이 있는지 좀 한번 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진다면 다시 재매수를 하고 예, 싶다는 그렇지, 것이죠?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가격이 31,850원인데요. 이슬이 예, 예.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 조금 재매수의 기회가 있을지 좀 봐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종목은 네, 일단 매도를 하셨으면 지금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최고점까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재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33,100원 이상을 좀 노려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네, 3만 원에서 네. 27,500원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27,000원까지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또 코로나 사태가 또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네네네네. 증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 그럼요. 예.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이제 네네네. 3만 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이하에.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진 시스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3만 원 네. 이하 27,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재매수의 기회 그때 좀 살리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네, 주시고 네,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전화도 연결해 볼까요?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요.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요. 예. 이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2,100원이고요. 네. 비중이 한 40% 됩니다. 오, 비중 높으시네요. 지금 매수가보다는 예. 조금 떨어졌는데 자, 어떻게 대응 방향 갖고 가야 될지 이슬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종목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라든지 추세적인 부분을 이미 우상향으로 터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예. 일단 이 종목은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매매를 해봤던 종목군인데 사실상 뭐 큰 호재가 있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좀 급등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같은 구간대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1,800원까지 지지를 받다가 2,2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 대금, 거래 자금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왔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시 한번 또 우상향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 거친 뒤에 다시 한번 3차 상승까지 또 노려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 주도주는 현재 지금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의 제한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조금 2,2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 있으나 이 이상 가기에는 지금 조금 예측하기는 좀 무리수다라고 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2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여보세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지 적자를 내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지금 저기 어느 실적이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님 가능한가요, 실적? 네, 잠시만요. 지금 이거 기능이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알아보시는 동안 제가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예. 목표가로 2,2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2,200원대 좀 수익 실현을 하시던지 매수가 근처니까요. 아니면 또, 예. 또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상 실적을 바로 좀 알아보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음에 예. 연락 주시면 또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빨리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시작할게요. 네,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문자들이 도착이 되어 있어요. 하트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응원글 많이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문자부터 볼까요? 끝자리 번호 9746님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제 이나사 소식에서도 짚어드렸다시피 리츠주들이 지금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 속에서 롯데 리츠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점이 안 잡힌다,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리츠주들이 현재 오늘도 좀 부진한 모습 이어갔던 가운데 5,49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매수가와 비중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롯데 리츠 좀 전반적인 리딩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지금 저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예 지금 손실폭이 크지 않는 선에서 빨리 종목 교체를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일단 리츠주들이 굉장히 지금 악재가 또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어디까지 저점을 잡는다라는 건 굉장히 좀 무리수다라고 좀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하방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에서 악재 속에 쌓인 종목보다는 지금 주도주로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로서 제가 전에도 이제 상장사, 이제 신규 상장자 굉장히 공략하는 법들 알려드렸는데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이제 공모가 위로 잠깐 한번 쏟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3분의 1 이상 빠진 종목군인데요. 대부분 이런 신규 상장사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려면은 이러한 지금 그 상장 이후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악재가 해소가 된더라도 단번에 이제 수급을 받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반도체주로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리츠 얘기해 주셨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악재가 조금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주도주 위주의 종목으로 교체를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567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슬이 전문가님 하시면서 센트럴 모텔 좀 말씀해 주셨어요. 10%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는 4만 원 부근이네요. 사실 센트럴 모텔이 테슬라 좀 힘입어서 좀 고공행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 속에서 언제 또 올라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가 36,500원 기록한 모습인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센트럴 모텍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방금 전에도 이제 거의 신규 상장사 문의 주셨는데 이 종목도 사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은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이 상장 구간대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쭉 우상향했던 종목군인데요. 이런 종목은 사실상 추세를 유지해줄 때 첫 급등 때 조정해서 잡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나왔지만 현재 그 4만 원대는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대에서 좀 잡으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손절가가 보시면 일단 34,000원대 한 번 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점이 이제 34,000원대인데 이 34,000원대를 내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손절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34,000원대를 지지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될 시에는 본절선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까지 이슬이 전문가님 의견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06님의 문자 좀 살펴볼게요. 화이팅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화이팅인지 한번 볼게요. 시젠이네요. 매수가는 42,000원, 비중은 30%인데요. 이 목표가를 좀 알고 싶으시다라고 합니다. 자, 시젠이 35,500원의 오늘 종가, 그래도 16% 가깝게 뛰어오르긴 했는데 아직 매수가까지는 올라오진 못했어요. 전문가님, 시즌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일단은 오늘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이제 보실 때 이제 1월 28일자에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이었었죠. 39,800원대인데 이때보다도 거래량이 약 3배 이상이 더 나와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자금적인 부분도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조정을 좀 주면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 만약에 이 33,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조정 줄 시에 추가 매수로 진행을 해주셔서 이 4만 원 이하에서 이제 본절선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보실 때 이제 단기 고점인 39,800원은 당연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4만 원 선에서 손실 안 보시게끔 평단가를 좀 낮추셨다가 본절선에서 좀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젠 같은 경우는 좀 추가 매수 부분 해서 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 하지만 추가 상승은 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전략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50% 갖고 있으신 7710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인데요. 고려산업 얼마에 담으셨나 봤더니 3,230원이네요. 이슬이 전문가님, 고려산업이요. 3,185원에 오늘장 조금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42,000원인데 어떡하죠? 네네. 저희 매수가가 시즌이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고려산업의 오늘 매수가 같은 경우는 3,000원 선이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지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단 2월 초쯤에 한번 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은 사실 거래량 터지고 나서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떨어질 때 굉장히 그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음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실리게 됩니다. 다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 시점부터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조금 박스권을 또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좀 깨졌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오히려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3,500원대 돌파 시에는 4,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수급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간적으로 걸릴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구간들만 좀 잘 참아내시면은 단기적으로도 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함 여기서 닫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전화 문자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따뜻한 날씨 빨리 오길 바라겠고요. 감기도 조심하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